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항상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많이 되고요. 제 영상 속도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분들은 1.25배로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당황하지 마라. 답은 시총에 있다. 라고 해서 어떤 한 분께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차트 분석을 되게 재밌게 풀어 나와서 요거를 한번 갖고 와봤습니다. 되게 재밌더라고요. 일단 조정은 왜 생길까요? 물량을 청산해서 그렇죠. 그럼 왜 청산을 할까요? 수익 실현이죠. 왜 수익 실현을 할까요? 해킹을 당해서 이체를 해서 개미 털기? 절대로 정확한 이유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차트에서 최대한 답을 찾아야 되겠죠. 그럼 테더 차트를 봤을 때 뭐가 보이나요? 최고점 저항선입니다. 최고점 저항선. 그럼 사실 당연한 거겠죠. 저 저항이 바로 사람들이 즉 수익 실현 구간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저 우리는 의도적으로 최고점을 저항을 약할 것이라고 맹세한 것이 있죠. 2016년도 상승장에도 2014년도 최고점을 넘기기 전에 저항대를 받아 고점 대비 34%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차트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보게 되면 상승 추세, 필요 근거, 다우 이력, 하락 추세선 돌파, 장기간 횡보 가능성, 그리고 51선 돌파, 그러면 때 돌파했다라는 측면이 눈에 들어오고요. 14와 16년장은 상승장입니다. 하락장과 상승장을 교차를 했죠. 두 번의 고점을 넘고 40%가 왔고 한 번 고점 넘기기 전에 34% 조정이 왔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번에도 40%까지 조정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2016년도 평균 조정률을 보세요. 평균 30에서 40이었죠. 2020년도에 보면 평균 20%에 가깝습니다. 왜 그러냐면 선물 거래소가 유동성이 좋고 현물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 회복이 했기 때문에 이게 낙폭차가 그렇게 클 수는 없게 되는 구도입니다. 하지만 조정률이 판단하기에는 작은 근거가 부실해야 되는데 좀 더 그럼 그 보충 상한을 보충하면서 보도록 할까요? 보게 되면 정고를 이번에 뚫게 되는 구간과 그 영향으로 내가 바라보는 시점은 시총이다. 그래서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그러면 보게 되면은 패턴이 맞아 떨어지고 지지 저장이 정확하고 추세선이 채널에 오차 없이 진행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정확한 시장 흐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건데 간단히 비유하면 원화 차트를 생각하면 된다. 17년 불장일 때 김포가 50%까지 치솟아 차트를 왜곡하게 만들었다. 왜곡이 심해지면 자연적인 시장의 흐름과 동떨어지게 되고 차트 분석이 어려워지게 된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차트가 정직할수록 더욱더 매매의 확신을 서게 된다. 꼬리가 달려있지만 몸통은 한 번도 지지선 아래에 마감한 적이 없었고 상승 랠리가 커졌다. 그리고 조정이 한 번씩 주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번 상승 랠리 평균 조정도 20% 구간대였기 때문에 그렇게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분의 주장은 그만큼 조정폭이 앞으로 조금 더 줄어들고 오히려 올라갈 거면 조금 더 조정을 받은 뒤에는 더 빨리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도미 하락시 비트 주가 동반 하락, 비트 주가 박스권 횡보, 비트 주가 상승 형태에서 가로에 다 답을 적어놨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도 도미 상승 시 알트장 같이 도래했던 기억이 있었고 그 다음으로 비트와 이도 도미는 아주 흥미롭게 상반되는 흐름을 보여줄 것 같다. 계속해서 주목해 줬으면 좋겠다. 하락 추세선 돌파하고 고점까지 높이면서 숏 입장에서 가자 외치고 있는데 엄청난 물량이 한 번에 쏙 빠지는 현상이 있었다. 만약 어제 급락이 진짜 꼭대기였다면 과연 다시 하락 추세선 안으로 들어오게 될까? 안 그럴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근데 이분은 아무래도 주요 반등에 대한 롱에 대한 로그 차트를 보았을 때는 적정히 반등해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비슷한 시점에 좀 반등이 내어주는 거 아니겠냐,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드리는 바입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이오스 장기 전망에 대해서 차트적 관점으로 누가 분석한 게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이오스가 상당히 장기 침체를 벗어나지 못했는데 XRP도 그렇게 하다가 풍풍 띄워 주었죠.
내년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 많이 쉬어갔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는 곧 강하게 올라올 가능성을 염두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죽어 있지만 조만간은 올라갈 것이다. 2015년도 때 2017년도 리플이나 이더리움을 보았을 때도 그때 맨날 질질 싸고 힘들었는데 지금 회복을 해줄 만큼 이오스도 반전을 해줄 것이다 라는 것인데요. 제가 봐도 도미넌스도 마찬가지이고요. 그리고 이오스도 마찬가지로 많이 도미넌스도 내려왔고 그만큼 시총에 대한 갭을 많이 벌려놨기 때문에 이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맞는 이야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팁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현 시점에서 XRP가 과거에 그만큼 1등과 2등에 대한 갭 차이가 많이 벌어지다 보니까 그 갭 차이를 메꿔주려고 어느 정도 물량이 분배가 됐다라는 것을 좀 설명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으로는 도미넌스 부분이 한몫을 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게 더 저렴한 도미넌스 쪽으로 더 많이 쏠림 현상이 나왔는지를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또 추이를 보게 되면 그만큼 시가총액과 그리고 라이벌 구도에 있는 코인의 갭 차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매우 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접근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는 시장을 보실 때도 어떻게 보실 필요성이 있냐면 이건 녹화 방송입니다. 미리 녹화를 떠서 보는 거이기 때문에 시세는 좀 다소 차이가 있을 수가 있으니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일단은 보게 되면 비트가 이렇게 횡보일 때는 어느 정도 알트코인도 횡보하거나 방향성이 약하거나 강하든지 둘 중에 하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올라가는 힘이 예를 들어서 5% 이상 나온다 비트코인이 그러면 알트 다 죽이고 내려가겠죠. 그리고 오히려 내려갈 때도 똑같습니다. 5% 내려가는 방향이 나와도 알트는 더 죽을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일단 2017년도 12월달 기준에 불장이 나왔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됐던 측면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는 막 스위칭을 해서 넘어가는 BTC 마켓에서도 이체 거래가 되는 코인 이체 거래가 되는 형태가 많이 잘 되어져 있었고 그때 거래 대금도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됐냐 이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이체를 많이 시켰다는 거죠. 일단은 이쪽이 어느 정도 알트의 분배 유동성의 분배 효과를 주다 보니까 테더가 원화 부분에 있어서 그런 느낌을 먼저 조정을 받았던 애들이 오히려 그 시점에 있어서 여기에도 좋고 원화나 테더가 같이 좋은 기현상이 나오다 보니까 세계 마켓이 다 좋은 거죠. 그러니 당연히 불장이 나왔고 역으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장 다 보고 재미 볼 거 다 봤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만큼에 대해서 재미가 없으니 여기에서 한 번 더 수수료를 내고 넘어가겠죠. 팔면 비트코인으로 바뀌겠죠. 비트코인 개수가 늘어나냐 줄어드느냐는 본인의 안목이 있게 되겠고요.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비트코인 차트도 별로 좋지 않으면 여기서 출금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코인은 조금씩 내려가다가 어느 순간 어떻게 되냐면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다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BTC 마켓에서 더 많이 내리게 되면 테더나 원화에서 눈치 빠른 사람들이 이제 매물을 많이 내놓고 그 물량으로 인해서 또 출회를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가중이 되는 거죠. 한 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가중이 두 번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 그만큼 더 많이 밀리게 되는 기현상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가 너무 강해도 안 좋고 적당하게 흐름대로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트의 힘은 그런 형태로 보시는 게 맞겠고 전체적인 도미넌스는
아무래도 점차 내려갈 확률이 전 더 높게 보고 있는 실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이렇게 많이 내려갔던 이유는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3월달 기준으로 해서 많이 내려갔죠. 그거는 왜 그러냐면 이때 이더와 XRP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재평가가 되면서 도미너스가 뺏기면서 시총이 2, 3위로 자리를 잡았죠.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쭉 올렸던 이유는 이때 하드포크가 일어난 뒤부터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채굴 회사들이 해시레이트를 어느 정도 잠깐 포크할 때까지는 좀 쉬었다가 캐다 보니까 그 현상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비트코인의 채굴 부분이 다시 본격적으로 돌아오면서 어느 정도 해시레이트도 회복이 되고 도미너스도 알트보다는 비트 쪽으로 더 불확실성 없어지다 보니까 더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또 많이 빠졌던 이유는 이제 최고점이다 보니까 나 이제 차익 실현 매물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물량에 있어서에 대해서 그만큼 그것을 트랜잭션을 해소하기 위한 측면으로 상당히 고민이 많이 되다 보니 그거를 좀 처리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의 추이는 앞으로 점차 더 내려갈 확률이 전 높다라고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코인 투자자가 갖춰야 할 필수 소양에 대한 정리를 보게 되면요, 코레이들 피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이 너무 좋아서 한번 갖고 왔습니다. 첫 번째, 든든하고 안전한 시드머니를 확보할 것. 그리고 두 번째, 투자에 조바심 내지 말 것. 일단 첫 번째, 모든 자산의 투자는 첫걸음은 시드 모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용돈으로 하는 게 좋다. 여기에서 가장 많은 실수를 하는 게, 시장이 꼭 불장일 때 꼭 사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요 며칠 더 올라갈까봐 내가 못 산대. 근데 이랬던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투자에 조바심 내면 안 됩니다. 연중 365일 무휴 24시간 돌아가는 매순간 열리는 시장이기 때문에 평생을 투자를 하는 건데, 이게 꼭 갈아타기를 해가지고 수익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바심 내면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좀 멘탈적 관리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대세장일수록 더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차트와 친숙을 해줬으면 좋겠다. 자기가 바라보는 최소한에 있는 기준점이라는 걸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내 관점에 내가 원하는 방향, 내가 원하지 않았던 방향은 계속 수정을 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냐.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까? 매번 투자 부분에 있었을 때 본인의 기점이 잘 모르겠다, 진짜 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조정이 오면, 이게 이제 주봉 차트인데 조정이 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했습니까? 거의 이렇게 나오면 내 평균 추이가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팔 수 있는 구간대가 일단 형성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 단위니까 벌써 몇 개월 단위로 이 박스권에 갇히다가 이제 그 다음에 한 몇 개월 뒤에는 위로 가든 아래로 가든 하겠죠.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차만 먹고 나올 거냐? 아니면 더 올라가게끔 내가 계속 평단을 낮출 거냐? 그런 형태로 쓰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그래서 급락이 나올 때 쓰는 방식이, 내가 진짜 손이 안 가겠지만 마음으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던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거치고 해당 최소한의 차트 공부를 조금 해본 다음에 접근하시면 엄청나게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 한 가지 코인과 사랑에 빠지지 말 것, 이것도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천하에 호령하는 대전 코인이 바뀌기 마련이고 세상에 다음 차례 기다리는 수백 종류의 알트코인들이 있다. 그래서 그 비트는 네버를 2대 인덱스 같은 애니까 나머지 알트에도 분위기가 바뀌고 매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대세에 따라서 순위가 맨날 바뀐다는 것은 이번 시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게 되면 폴카 다시 올라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크립토닷컴이 올라왔고 체인링크가 올라왔죠. 그런 형태로 보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넘쳐나는 정보와 시장의 시류를 스스로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매번 질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그 정보를,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를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계속 의심하고 계속 분석했던 거를 다 취합을 해서 내 결정을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자꾸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관철 같은 멘탈이 필요하다. 물러날 때 아는 법, 손절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존버를 한다라고 해도 이 시장이 상당히 아직은 안정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매번 존버를 한다라고 해도 이 구간대까지는 존버가 되지만 이 구간대가 나오게 되면 존버가 힘들죠. 그러다 보니까 점차 선물의 거래량이 안착이 되고 ETF까지 되면 전체 유동성이 커지면 이 등락폭도 좁아집니다. 참고로. 왜냐면 유동성이 커지니까. 예. 물론 유동성이 반대로 이제 악재, 슈퍼 악재가 나오면 오히려 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통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진짜 슈퍼 악재 아니고서야는 그렇게 많이 밀릴 수 있을 만한 조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에 내가 수익을 내고 그렇게 가져가야지 내 건강 그리고 내 돈을 지키는 방법이다. 그래서 너무 욕심을 내지 말아라. 그리고 손절매 타이밍은 언제이냐? 대략 30%를 마지노선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왜 하한가가 30이냐면요. 50은 2배가 필요하고 7, 8, 90이면 이거 거의 한 배수로 넘어갑니다. 거의 5배 이상 배수로 넘어가 버리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30에서 50%까지 해서 계속 물 탈 수 있는 자금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계속 물을 탈 수 있을 만한 그 정도가 안 될 시에는 기껏 여기에서 더 내려갈 것 같은 조짐을 보이면 좀 손절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좀 간혹 있어서 그래서 웬만하면은 30% 언저리에 반등이 나올 것인지 아닐 것인지 본인의 기준을 잘 정립을 한 뒤에 30%에 가까웠다라고 해서 여기에서 조금 더 반등이 요 일주일 안에 안 나온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되겠죠. 앞으로 할 때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입조를 항상 오라요. 적든 크든 무조건 수익을 내야 비로소 내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나 바닥에 사서 정수리에 팔고 싶지만 이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직장인도 있고 개인 사업도 하시는 분도 있고 프리랜서가 있습니다. 다 개인마다 사정이 있고 시간이 매우 다 다릅니다. 업무의 집중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얘는 따로에 대한 자기만의 시간대로 비트코인의 시세는 움직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 그 배려는 1도 없죠.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는다라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잘 대응했으면 좋겠고 끝으로 나는 남들과 다르다. 잡복으로 시장의 흐름에 맞서 고스란히 맞지 마시고 빠른 시장의 전환의 분위기에 춤출 듯 바람을 술술 잘 타시고 현명한 투자를 하기 바란다. 담대하게 존버했던 이는 큰 수익이고 소심하게 단타치는 것도 작은 수익이고 본인의 그릇에 맞게끔 먹으라는 거죠. 현금의 광반전은 영은 수익, 숏은 마이너스 청산, 우상향 불장이 계속 지속되길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오늘 이런저런 내용을 하면서 차트에 대한 이야기, 팁, 그리고 조언 부분을 드렸는데요. 이 내용을 좀 보시면서 마음을 한 번 더 잘 다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